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80회. 안녕하세요. DJ 꾸미입니다. 오늘 새로운 고정 패널을 모셨어요. 지난번 노가리 팟캐스트에 깜짝 출연도 해주셨는데요.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이신 송하민 위원장님께서 오늘 고정 패널로 와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 송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밤 잠을 잘 주무셨어요?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너무 세상에 떨려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이렇게 라디오도 팟캐스트도 이렇게 같이 녹음도 하고 아무튼 떨려서 잠을 잘 못 자고 왔어요. 아유, 아니에요. 근데 피부는 되게 뽀송뽀송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같이 고정 패널로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포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포부라 정말 가늘고 길게 오,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열심히 좋아요. 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하면서 제가 불러드릴 닉네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저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제가 옛날에 아이돌봄을 자주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쓰던 별명이 씨앗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길게 가져가자는 느낌으로 씨앗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꽃을 피는 씨앗, 어떤 꽃을 피는 씨앗인가요? 꽃이라 생각하진 않았는데 굳이 하자면 그냥 들풀 같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리고 쭉 함께 해주실 하민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김없이 주간 청년 유니온 진행하면서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네, 안녕하세요. 네, 마빈 박사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이지만, 네.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네, 주간 청년 유니온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7월 중순까지를 이 청년 유니온을 휩쓴 소식으로 최저임금을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세 번의 특집 편에 이어서 3주 만에 다시 전해드리는 최저임금위원회 마무리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저번 녹음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7월 4일에 이제 그 전날 경영계에서 이제 최저임금 4.2% 삭감안 8,000원으로 하는 안을 최초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 8,000원. 네. 그렇죠. 8,350원에서 8,000원으로 깎는 거를 최초 요구안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삭감안을 낸 지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청년 유니온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총회관 앞에서 저희가 청년 유니온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누구보다 발빨랐던. 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네, 경총 사무실 바로 옆이니까요. 네, 무슨 일 있으면 또 갈 수도 있다. 네, 유의해 주시고요. 또 가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날 기자회견 갔는데 저희가 너무 가까워서 일찍 도착한 거예요.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좀 웬 청년들 열댓 명이 와서 피켓을 들고 갑자기 건물 앞에 앉아 있고 하니까는 밑에 1층 분들이 이제 좀 긴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셔터 같은 거 이렇게 내리고 한쪽 작은 문만 이렇게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잘 진행이 됐나요? 네. 그래서 MBC에서도 방송이 나가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진행하는데 경총 직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회의장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전 사실 경총분 그 배석자분들 얼굴을 못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하고 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우리가 들어올 뻔한데 왜 문을 닫냐며. 네, 아니 뭐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신다. 네, 투덜거림을 네, 조금 했고요. 네, 그 외에도 그날 이제 소득주도 성장 특위에서 네. 그 최저임금 관련 주제로 토론회가 있어서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연우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네. 그날 이제 저희 그 문서희 조합원이 이제 당사자 발언으로 이제 그날이 그날이었군요. 네, 그날이 그날입니다. 당상에 올라가서 네, 그날 제일 훌륭한, 제일 좋은 네,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발언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요. 네, 갑자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게 그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어떤 가치, 최저임금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사자 발언을 쓰기 위해 팟캐스트를 여러 번 들으셨다고. 최저임금 특집편. 네, 최저임금 네. 특집편을 여러 번 들으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억울한 최저임금님을 만나 최 뵈셨군요. 씨와 나 씨를 몇 번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네. 다음 소식 있을까요? 그러고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다음 주에 이제 표결 끝에 이제 2.87% 인상안으로 이제 사용자 측에 표결 간철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었죠. 네, 그게 이제 7월 12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그때 밤새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날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네, 7월 19일에 있었던 최저임금 오픈 테이블에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그날 못 오신 분들은 따로 좀 이야기 나누거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날 이제 새벽 5시, 6시쯤 표결이 끝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제 올라오는데 되게 좀 이게 어쨌든 표결에서 사실은 이길 걸 생각하고서는 이기겠다고 마음 먹고서는 사실 표결에 임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사실 항의 의미로 이제 퇴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네. 근데 그러지 않고서 이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남아서 표결했는데 약간 생각보다도 더 큰 편차로 지니까는 약간 되게 많은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나오는데 이제 그 전날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어쨌든 아침이지만 이른 아침임에도 어쨌든 많은 조합원분들이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고생했다고 그래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같이 거의 밤샜던 집행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좀 그 기분이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분하기도 했고 사실 네. 표결에서 지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네. 다음에 좀 정리를 해서 조합원분들께 들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최저임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그리고 7월 4일에 또 좀 약간 큰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네, 그날 어떤 원래 사건이었죠? 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제 산하에 있는 여러 의제별 위원회가 이제 활동 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활동 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이게 만료가 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올스톱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유니온에서도 내부 논의와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면 참석을 하되 탄력근로제 안건에 대해서만 중간에 퇴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앞에 것들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사에 대해서 경사노위 측에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본회의 개최 바로 전날 저녁에 본회의를 취소를 해가지고는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열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네, 탄력근로제가 통과되지 않을 거면은 열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경사노위 쪽에서 이제 우리가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고 이제 그 보도가 나가거나 이제 자료가 나가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반박과 네. 어쨌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경사노인 다시 또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놈의 탄력 근로제.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놈의 탄력 근로제. 그놈. 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서울에 있는 경무고등학교에 노동법 강연을 유니온센터와 이제 그 청년 유니온이 청소년 유니온 분들과 함께 같이 같이 8개 반을 동시에 들어가는 네, 여기 있는 하민희 위원장님도 또 가셨으니까 네. 또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기대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왜 기대를 안 하셨죠? 네, 걱정이 많으셨다는 얘기도 그렇죠. 잠깐 걱정이 들었는데. 많았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이공계 쪽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자사고라 들었고 또 남고 네, 남고. 고3이었다고 네, 고3 했던 것 게다가. 같아요. 네, 게다가 네. 고3 그리고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런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정말 집중을 잘 안 하시겠다. 그런 걱정이. 네, 별로 관심 없어 하시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네. 학생분들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프로그램도 잘 진행하고 해서 되게 재밌게 오랜만에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8분이 한꺼번에 수업이 진행된 거죠. 네, 8개 반 동시에 들어가서 1시간 노동법 강연하고 1시간은 이제 참여 프로그램. 아. 네, 참여 프로그램 되게 재밌는 것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 하셨어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딱딱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을 이제 조별로 나눠서 상황을 나눠줬어요. 상황이라고 하면 예시를 들면 이제 8호선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끓여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별로 나눠줬고요. 그리고 조별에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노동들을 마인드맵처럼 추론해가지고 따다다닥 적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은 만약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라면을 먹었다 약간 이런 걸 하면은 게임을 했으니까 게임 만든 사람이 있겠고 게임 만든 사람의 뭐랄까 그 게임 만든 회사의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있겠고 또 그 게임 만든 회사의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건물의 자재를 만드는 사람 뭐 또 그 자재의 원료를 캐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탁 노동을 적는 약간 일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니온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강연 신청서가 있다. 네,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라. 네,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라.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어쨌든 강연 잘 마치고 8개 동시에여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잘 마쳐서 정말 그 활기찬 7월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광주에서 노동법 아카데미 전에 소식 전해드렸던 노동법 아카데미도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하종강 선생님을 모셔서 하종강 선생님께 듣는 청년 노동 이야기, 최근에 어떤 플랫폼 노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강연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남에서는 그 최근에 니트 청년 사회 진입과 관련된 그 리빙랩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은 준비 단계인데 지부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에서는 그리고 대구시랑 같이 그 대구 청년 알바 돌봄 사업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7월 동네 모임으로 홍길 동네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홍길 동네 모임. 네. 홍길 동네 모임. 동해 번쩍 사회 번쩍. 네, 그렇죠. 도시락을 싸들고서는 지금 그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희 조합원이기도 한 차혜영 조합원님이 운영하는 우야 식당에서 이제 도시락을 공급받아서
저염식 건강식을 조합원들과 같이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네. 홍길 동네 모임이 어떤 동네 모임이죠? 평소에 하던 거랑은 좀 그냥 다르다고 도시락만 얘기를 얘기했군요, 들었어요. 제가. 네. 또 먹는 건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도시락이죠. 네. 네. 홍길 동네 모임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조합원분들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고 평소에 이제 동네 모임 나오고 싶어도 이제 바쁘거나 야근이 많거나 이러면 이제 못 나오잖아요. 일정이 안 맞거나. 그래서 이제 모임에 못 나오셨던 조합원분들께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집행부들이 같이 직접 찾아가서. 네, 직접 찾아가서 근처에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을 만한 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도시락이 이게 진짜 도시락. 약간 도시락 얘기만 네, 도시락 얘기만 하네요. 너무. 네, 도시락 얘기만 하는데요. 어쨌든 그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조합원분들도 신청해주신 분들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저임금 오픈 테이블 지난 7월 19일에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함께 이제 캠페인도 하고 열린회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약 한 달간의 여정을 같이 하신 조합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최저임금 그리고 막판의 결정 과정이 이제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상세하게 공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는 대단히 좀 내밀한 그런 협상 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쉽게 정리해서 공유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오픈 채팅방으로만 이제 보다 보니까는 청년 유니의 입장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최저임금에 대한 뒷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수업 과정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다른 데서 홍보한 거 보고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몇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몇 가지 그 짧은 소식만 지난 것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18일에 이제 국회가 이제 그 오랜만에 열리게 돼서 근데 이제 국회 이제 환경노동소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예정돼 있던 게 탄력 근로제에 이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를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넣자고 주장을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쎄하죠. 말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거랑 아울러 최저임금법 관련해서도 이제 개정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와 이제 그 여성노조, 알바노조, 저희 그리고 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유연근로제라 하면 이제 탄력근로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등의 이런 제도들을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제 제도를 막상 뜯어보면은 내가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장님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일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소지가 너무 큰 방식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환경이 놓여서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그 기자회견의 힘 때문인지 본회의가 부산되면서 다시 또 8월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논의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거 확대를 하면은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상 기간이 짧아요. 근데 이걸 확대를 하면은 대단히 좀 특히 청년들에게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향후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7월 21일에는 올해로 들어서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는 이제 그런 지역 지부위원장분들과 청년 유니온 상임위원회. 네, 그렇죠. 청년 유니온 상임위원회를 열었고요. 네, 분기별로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날은 이제 대전 청년 유니온 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인준을 했고요. 그래서 상임위 성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전국 활동가 워크샵 8월에 진행할 요거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지부별로 활동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네. 하나 빠뜨릴 거가 네요. 대전 청년 유니온 준비위원회 지난 7월 8일에
네, 두 번째 모임 진행을 했고요. 이날은 이제 본부 기획팀장 나연우 기획팀장이 가서 이제 청년유니온에 대해서 청년유니온이 어떻게 활동하고 청년유니온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을 했고요. 이날도 한 20분 가까이 네, 대전에서 조합원들 모이셔서 준비 모임을 진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 모임은 25일 목요일 저녁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전에 지부가 생기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대전의 조합원이 한 60분 가까이 되시거든요. 오, 아, 대전에 그 청년유니온 위치하고 조합원. 계신 네. 네, 그렇죠. 아,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하반기에 으쌰으쌰 하면서 내년 2월까지 같이 해나가면서 정식으로 지부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향후에 소식, 예정된 네, 앞으로 네. 진행할 소식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말에 이제 저희 그 이견 노동상담 팀장과 이슬 조직팀장이 같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 일본에 있는 나카마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데요. 이제 전국 활동가 교류회라고 이제 평화와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전국 활동가 교류회에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청년 유니온 활동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일본의 그런 노동 문제를 다루는 이제 활동가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하고 교류하는 시간들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요새 일본을 간다고 하면은 약간 네. 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원래 잡혀 있었던 일정이고 매년 이제 진행하는 국제연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랑 네. 청년 유니온의 역할이 있을까요? 그 젠코 대회에서. 아 가면은 그 일단 청년 유니온이 최근에 했던 활동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요. 노동 세션 해가지고 따로 세션이 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소개하고 그걸 이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죠. 동시 통역 이렇게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대회에서 좀 더 짧게 네, 한 번 더 발표를 합니다. 보통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교류하는 약간의 그런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서 아마 일본 분들의 고민도 일본에서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의 고민 최근에 이제 한일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뜨거운 감자니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 그 젠코 대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팟캐스트에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그러면은 네, 다음 게스트 섭외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 말고요. 제가 안 갔으니까. 네, 그리고 네,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있죠. 8월 10일에 이제 수도권 조합원 캠프가 열립니다. 네, 8월 조합원 10일 캠프. 네, 8월 10일 청량리역에서 1시에 직결해서 다 같이 대성리로 가서 1박 2일 동안 조합원 캠프 진행하고요. 캠프 제목이 있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네이밍 센스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정말 놀기만 하는 네. 캠프라고 들었어요. 네. 아예 최저임금과 경사노예의 치읓자 기역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홍보 멘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또 노는 기회가 또 흔치 않잖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있는 자리다 보니까. 맞아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조합원분들이 이제 동네 모임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뭐 열린회의 하면 만나고 이러긴 하는데 이렇게 모든 서울 조합원들 혹은 이제 경기 청소년 유니온까지 포함해서 그 수도권 조합원들 전부가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오셔서 서로 얼굴도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신청은 신청은 청년유니온 페이스북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게 링크가 있고요. 혹은 청년유니온 홈페이지에도 저희 그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전해주실 소식 있을까요? 네,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네.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얼른 끝내주세요. 왜 자꾸 말을 시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청년 유니온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신 김영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보영님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아 보영님 나왔을 때 들으셨어요?
나왔을 때요. 네. 아, 제가 아마 잠자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듣다 잤을 것 같아요. 그때 보영님께서 청년 유니온과 최저임금 관련된 이제 논문을 쓰셔가지고 제가 보영님이 논문을 되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오. 근데 이번에 게스트분도 제가 이분의 에세이를 굉장히 열심히 방송 전에 읽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정말. 네, 정말 네, 팟캐스트 DJ 하면서 공부하네라는 느낌이 이번에 들었거든요. 네, 혹시 시안님 네네네. 청년 유니온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요. 청년 유니온 하면서 네. 역시 최저임금이긴 하죠. 저희가 이제 노동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만큼 또 최저임금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은 만큼 주변에서 청년 유니온에 대한 질문 들을 때마다 항상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이번에 또 얼마가 결정되고 같으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임금 결정하는 시기가 올 때마다 질문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청년 유니온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이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청년을 어떻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청년의 노동권이란 진짜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청년 유니온 하면서 좀 고민해보게 된 것 같은데 이분의 좀 그 연구나 글을 읽으면서 좀 더 질문을 확장할 수 있을 만한 계기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조합원 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옆에서 들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되게 멋쩍어 하시는. 예, 너무 그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뭐 부족하게나마 예, 그 기대하시는 것만큼 또 같이 이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영님께서는 그래도 청년 유니온 가입하신 지 되게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입을 하셨죠?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2010년 말이나 2011년 즈음에 가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굉장히 초반이었죠. 저 엄청 예전이네요. 그렇죠. 이제 벌써 그게 예전이 이제 10년이 과거가 이제 거의 되어버린 다 거죠. 예, 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청년 유니온은 어떻게 알고 가입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학생이었고 그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조성주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야 성주 형이 뭐 한대 막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청년들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한국에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접해 들으면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고, 그래서 청년 유니온이 창립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입을 바로 하신 건가요? 약간 이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다가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또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걸 또 보게 되면서 나도 일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가지는 교육의 권리 그리고 뭐 주거의 권리와 같은 것들을 주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동의 권리를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 유니온에게도 이렇게 제 관심이 이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녹음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네. 사전 인터뷰 할 때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스트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그간 질문을 해주시는 게스트분들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간단한 질문들이었거든요. 뭐 꾸미님은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뭐 어떤 활동 하셨어요? 이 정도였는데 네네. 저에게 그 노동권이 가지는 권리가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맞춰보라고. 궁금하죠? 그 두 개가 뭔지. 네, 궁금하네요. 네,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녹음 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팟캐스트는 종종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 처음에 노알이 생겼을 때부터 소식은 알고 있었고 가끔씩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끔씩 들었습니다. 아, 그럼 최근 거를 들어보셨겠네요. 아니면 좀 최근에 들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물어보면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넘어갈까요? 저한테 네네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때 그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첫 출연이었던가. 예, 그 이름으로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닉네임이 이제 재미재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게 할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역시 뭐 명불허전으로 재미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마빈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흡족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그 재미에 대한 자부심과 욕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본인만의 재미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유니온 활동 그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직책도 맡으시고 제가 보니까 준영님 이름으로 된 자료, 청년 유니온 관련 자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청년 유니온에서 3년 조금 넘게 그 녹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주신 돈을 이제 받으면서 상근을 했었고요. 2013년에는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고 2014년, 15년, 2016년 초까지 제가 군대에 갑자기 끌려가기 전까지는 정책을 담당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었던 김영근 조합원이 또 군대에 갑자기 이제 끌려가게 되어서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학교에서의 활동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이런저런 뭐 진로 고민이나 이런 걸 할 때여서 한번 사무국장으로 청년유니온에서 상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한번 해보고 싶다. 청년유니온 활동을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군대에 갑자기 가게 된 사무국장의 자녀 임기 1년 동안 사무국장을 이제 맡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임원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이번에는 정책을 담당해서 2년 정도 더 활동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국장으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셨나요? 예, 더 이상 뭐 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 나이 이제 30살에 예, 육군 28사단 강원도가 아니죠. 경기도 연천으로 예, 최전방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이제 맞습니다. 무적 대풍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2018년 그 작년 맞죠? 네, 맞아요. 예, 작년이에요, 2018년 작년. 3월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고 지금 이렇게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돌아오시고 나서도 청년 유니온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돌아와서 이제 또 좀 쉬고 있으니까 노는 꼴을 못 가만히 두지 보잖아요. 않죠. 예, 노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청년 유니온이 그 노동 상담과 교육을 전담하는 그 부설 기관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자기 사업들을 다 하기에도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줄 이제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이제 맡아가지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결실이 맞아요. 이제 사단법인 유니온 센터가 이제 설립되는 걸로 이제 남은 것이고 그때 그렇게 또 예, 일을 시켜주셔가지고 예,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저도 프로젝트 매니저였거든요. 같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일했었어요. 열심히 타닥타닥. 다른 일을 서로 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었어야 했는데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부려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전역 후에 청년 유니온 그간 어땠는지도 좀 새로 듣게 되고 새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과도 교류하게 되고 또 저도 제가 군대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다시 이제 보상받는 새롭게 기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청년 유니온의 활동을 또 청년 유니온의 앞날을 방해하는 거는 군대네요. 들어보니까. 요즘 좀 더 또 요즘만이 아니고 그 남성 활동가들과 관련해서는 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20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뭐 그 전에 뭘 했던 간에 이 군복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활동을 막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도 계속 그쵸, 요즘에도 있다고 계속 들었습니다. 시안님께도 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안전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제 친구가 영적 나와서 군대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그쵸. 그 하시면서 사무국장, 정책국장 역할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활동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무국장, 정책국장 나누지 않고 그 3년 동안에 한 3가지 정도 이제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청년유니온에서 상근을 하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사업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청년유니온만의 활동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청년유니온 참 잘한다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활동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홍대 앞에 가서 최저임금 페스티벌도 하고. 맞아요. 되게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기획을 직접 하신 건가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그 그쵸, 당시에 그쵸. 그 같이 활동했던 배구현 전 상담국장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 당시 이제 집행부 분들과 함께 이제 기획을 했던 거고 저도 이제 동참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최저임금으로 개사를 막 해가지고 노래 공연도 막 하고 뭐 일종의 이제 버스킹 같은 형태로 캠페인을 했던 거죠. 그런 것도 하고. 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청년 당사자분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그리고 또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청년을 비롯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는 그 패션 노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상장 예, 했던 맞습니다. 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조합원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패션 노조 그 배트맨 D 대표님과는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사동 쪽에서 샵을 하나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2014년 말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일하던 어느 청년 노동자가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직장 내 문제들로 시달리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청년유니온이 블랙 기업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블랙 기업들,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기업들을 고발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그런 활동을 이제 하반기와 연말에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패션 노조가 불쑥 청년유니온을 찾아옵니다. 그 패션 디자인 업계야말로 그런 뭐 블랙 기업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동 캠페인을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패션 디자인 업계에 굉장히 열정페이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뭐 수습이라는 이름, 견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기 꿈을 위해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라고 하다가 제일 센 놈을 찍어서 좀 속된 말로 조지자 이렇게 이제 됐던 거고, 제일 나쁜 놈에게 상을 주자, 블랙 기업 상이 아니라 좀 더 직관적으로 청년 착취 대상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패션 디자인 업계에서도
오너 디자이너들 자기 이제 샵을 좀 운영하면서 자기 브랜드로 디자인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디자이너 중에서 이상봉 디자이너를 탁 찍어서 청년 착취재상을 드리고 화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트럭에 실어서 이상봉 디자이너 사무실에 가가지고 상장과 함께 이렇게 수여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패션 노조와 함께 했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업계에서는 뭐 아주 끝까지 가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패션 디자인 업계의 그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사용자들 그리고 거기서 꿈을 이제 이루려고 막 그 자기 커리어를 시작하는 젊은 디자이너 수습 노동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좀 조율할 만한 그 당시에 이제 전순옥 의원 국회의원 전순옥 의원이 함께 해가지고 이 3자 협의체도 만들어서 제도 변화를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활동으로까지 이제 이어졌고 특히 이제 열정페이 문제, 인턴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반향을 낳았었습니다. 뭔가 그냥 기사로 들을 때는 되게 그냥 단편적 그냥 평면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상을 수여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뭔가 옛날 이야기 네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고 너무 재밌는데요. 예. 되게 약간 이런 엄청난 서사라고 해야 될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책 보는 느낌인데. 예, 뭐 자료로는 사실 다 전달되기 어려운 그 당시에 이제 맥락이랑 약간 생생한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2015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노동개혁 그리고 노동계에서 사실 노동계약이라고 했었던 그 정책적 방향이라고 하는 게 청년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준다라는 이름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청년을 딱 찍어가지고 핑계거리로 삼으면서 청년을 방패막이로 썼기 때문에 청년 유니온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사실 불려다니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저것은 정말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세대 간 갈등만 심화될 뿐이고 연대가 파괴될 뿐이고 사실은 결국에는 모두의 고용 안정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년도 그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기존의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성을 파괴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사실 양질의 일자리 아주 양질의 일자리를 곧바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면 청년이 자기 그 노동생에 그 일자리 커리어를 적절하게 시작해 봄직한 그런 중간 수준의 적정한 일자리라도 보장하는 시기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게 그렇게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 건 준영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좀 남긴 게 굉장히, 있다면. 죽을 만큼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남는데 이제 와서 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막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매일매일 그 기자들의 그 연락과 온갖 단체들의 요구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들 함께 상관하는 활동가들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활동을 했었을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엔 물론 힘들었고 좀 덜 힘들게 하는 노력이 지금에도 필요하고 그때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혹은 어떻게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활동을 했었는지를 돌이켜봤을 때 그 세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뭐 서울시 그 청년활동 지원 사업, 그러니까 청년 수당이라고 많이 알려진 네, 그거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거나 아니면 제가 입대하기 직전에 그 당시 2016년 총선 때 청년 단체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총선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단체가 이 사람만큼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경환 그 사건이군요. 맞나요? 네. 최경환 채용 비리. 채용 비리만으로는 결국에는 뭐 사법적 판단은 죄가 없다라고 난 것 같지만 다른 문제로 지금 뭐 깜빵에 네, 이제 맞아요. 가게 됐죠. 뭐 결국에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청년의 삶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만큼은 정당이 공천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낙천 운동을 했던 거고 그 당시 막 피켓을 만들어서 김민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막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 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굉장히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과 집행이 굉장히 잘못됐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기억이 나네요. 방금 법의 해석과 집행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법과 관련된 예, 맞습니다.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법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책을 보면 다 한자로 옛날 책들 보면 저도 거의 다 한자는 잘 한자로 모릅니다. 예. 네, 한자로 막 되어 있는 게 이제 제 이미지였거든요. 지금 어떤 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준영님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 공부. 네, 예, 공부와 관련된 연구. 이야기 좀 법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것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이후에 청년의 노동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건데 지금 청취자분들께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좀 들으시는데 이해가 좀 잘 되지 예.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법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법학 안에 속해 있는 한국에서는 법학 안에 있는 하나의 세부적인 이제 연구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법 철학을 공부하는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법 철학을 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그걸 직접 답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같이 나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 왜 그 중에서도 법에 관한 철학을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그 법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판결이? 제가 공직선거법 등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한 사람의 또 시민으로서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충분히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뭐 사법부나 행정부 등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공직선거법이 일단 잘못됐고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정당한 의견 개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이게 이제 법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실제로 수많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 참여, 의견 개진을 막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거창하게 법학의 이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법을 더 좋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서 더 좋게 바꾼다는 게 그게 좀 법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공동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항상 충돌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미리 법을 통해서 규제함으로써 이런 충돌도 방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와 관련을 맺을 때에도 하나하나 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은 시민의 힘으로 얼마든지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그 당위, 그러니까 법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에도 흥미로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 법 철학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애매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학이라고 하면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노동법.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정법을 다루는 실정법학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뭐 헌법, 형법, 민법, 노동법 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법학의 이미지이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별법들과 관련된 문제에 공통되어 있는 좀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법학에 갇히지 않는 여러 가지 학문적 방법론들을 적용한 기초 법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방법을 혹은 사회과학의 방법을 택해서 연구하는 법사회학이라는 것도 있고, 법에 관련돼서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법경제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법정책학, 법인류학, 법여성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 철학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법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제기하는 문제들을 철학적인 수준의 방식으로 철학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막연한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력적이고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아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밌죠? 네. 이렇게 이건 다 그 각자의 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법을 한마디로 해본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예, 법은 무엇이다. 법은 네모다라고 할 때. 어렵네요. 그냥 우리는 항상 이제 법이 지배하는, 네네.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에 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언제나 법과 맞닥뜨리면서 사는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근데 평소에 생각하던 게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잘 정리는 안 됐는데, 저는 평소에 약간 관련한 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넘어가서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생각하냐면, 약간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사회가 이제 최저선으로 잘 굴러가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떠한 기준이란 최저한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 그러니까 막 뭐 저번에 최저임금법 개정해서 뭐 이상한 거 집어넣고 한다는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거는 정말 악법이다.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법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낸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사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최선으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 같은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켜야 하고 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그쵸.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무언가,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 이것은 나의 권리다, 혹은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요구의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법이 좀 사람들에게 가깝게 좀 가볍게 다가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한자가 되게 많이 써 있고 글이 되게 많고 이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법 자체가 법이 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 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싶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시민들에게 법이. 근데 그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민주주의 사회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떤 법을 지지하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법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두가 정한 약속 이런 거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알기 위해서는 법이 더 친숙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배하는 집단의 무기가 법이기도 한 것이어서 통치 수단의 하나가 법이기도 한 것이어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법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 법을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떤 권력 집단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법을 일상과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법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혹은 법을 조금 멀리 느끼게 만드는 어떤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법에 대해서 더 충분하게 고민하고 법을 비평하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법이 어떻게 입법이 되어서 사법적으로 해석되어서 또 적용되는지를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가꾸고 또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것들이 다 법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법을 철학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법의 효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러니까 법은 그냥 제정되면 무조건 지켜야 되냐, 이러면 압법도 법이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압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실제 진정한 법의 효력은 다른 데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인데, 결국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민들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왜냐하면 지금의 법학이 많은 부분 법률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을 위한 법학이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가 함께 법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그 질문을 공유하고 함께 답을 모아보고 이런 과정을 만드는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단계인데 이제 막 첫 학기를 마쳐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첫 학기의 과제로 예. 어떤 주제를 내셨어요? 첫 학기에 제가 노동법의 철학적 기초를 다루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어쨌든 노동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이런 주제로 막 논문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낸 과제는 그러니까 청년의 노동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과제물에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따 조금 더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되죠. 그러니까요. 약간 생각보다 들어오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굉장히 맞아요. 잘 법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평소에. 맞아요. 약간 잘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을 막 쏟아낸 느낌이라 지금 와서는 조금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이제 앞으로는 준영님의 그 연구 과제였던 청년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와 그다음에 네네네. 준영님의 그 질문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네. 너무 아쉽네요. 다음 편으로 넘어간다니. 오늘은 예고편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예고편이죠. 모두의 이 워밍업을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다음 걸 안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청취자분들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분이 말씀하시려는 게 어떤 걸까? 청년의 노동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법이 좀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민님과 준영님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이야기는 81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꼭 기대해주세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com.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